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소중한 담화 시간. 안녕하세요. 경발년의 소담소담의 저는 김배성이고요. 저는 문나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차박사입니다. 저는 JNK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되는 2025년 한 해가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세 분 중에 혹시 뱀띠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없네요. 문변도 뱀띠는 아닌 네, 걸로 저도 아는데. 아닌데 네. 남편이 뱀띠긴 해요. 남편이 뱀띠예요. 네, 뱀띠인 분들이 약간 좀 차갑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차가우세요? 그렇죠. 아, 머리가 그래도 좀 냉철하다고 아. 합니다. 본인 말로는. 네, 뱀이라는 동물 하면 솔직히 좀 무섭고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꿈속에 뱀이 나타나면 참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꿈속에서 내가 큰 뱀을 보는 꿈을 꿨다면 재물 운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큰 뱀이 집에 들어오는 꿈을 꾸면 어떨까요? 뱀물운이 집안에 들어오는 건가요? 예, 재물이 들어오는 좋은 꿈이라고 합니다. 음, 그럼 큰 뱀이 집 밖으로 나간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재물이 밖으로 새는 건가요? 맞습니다. 재물 큰 손해를 보게 되고 네. 손재수가 오는 그런 꿈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큰 뱀이 나를 쫓는 꿈은 무슨 꿈인가요? 옛날에 가끔 그런 꿈을 꾼 적이 많은데. 아니 왜 그런 꿈을 꿨노? 뱀이 나를 쫓는 꿈은 좋은 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음. 타인에게 배신으로 슬픔에 빠지는 꿈이라고 하는데 다음부터 뱀이 쫓거든 그냥 뱀을 안아버리세요. 아, 그래야 되겠군요. 예. 왜요? 그럼 뱀을 안는 꿈은 좋은 꿈인 건가요? 뱀을 안는 꿈은 사업이 잘 되고 재물도 상승하는 좋은 꿈이라고 합니다. 네, 꿈이라는 게 잠들기 전에 생각만 해도 자연스럽게 꾸게 된다고 하니까 올 한 해 재물운이 가득하길 바라는 분들이 있다면 잠들기 전에 뱀과 좀 친해져서 물리지 않고 포옹까지 하는 꿈을 꾸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SG 워너비가 부릅니다. 내 사람. 네,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경발년의 소담소담. 이쯤 되면 청취자들이 경발년이 뭐지? 라고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경발년이 뭔가요? 아, 경발년은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경기도 발전연구소입니다. 경기도의 현안 문제와 문제를 같이 한번 연구해보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연구해보자 하는 단체입니다. 저도 이 연구소의 그 뜻이 너무 좋아서 김 작가 함께 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모임이 쭉쭉 뻗어나가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아직 저희가 그 첫 번째 이야기도 나누지 못했는데 시간이 얼추 좀 많이 갔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경발년의 소담소담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NK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중국 역대 최대 비리 6천억 원을 횡령 수뢰한 중국의 고위 관료 리젠핑의 사형 집행 사건입니다. 네, 60억도 아니고요. 600억도 아닙니다. 6천억.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아마도 중국이다 보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리젠핑은 2011년 3월 당서기로 임명된 후에 7년간 막대한 뇌물을 수수하고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22년 9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사유재산이 인정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는 하는데 실상은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한에서만 재산을 인정하고 있어요. 일부만요.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상속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동안 경제가 비약적으로 막 성장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또 시진핑은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주창하고 있는 방침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좀 비약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6천억이라는 돈을 과연 어떻게 횡령했다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리젠핑이라는 사람이 참 겁이 없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우선 뇌물로 전체 6분의 1쯤 되는 1,100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고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2,800억 원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금 2천억 원을 유용했다고도 하네요. 아, 공산국가에서 나라의 고위 간부가 나라 돈을 횡령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아무도 이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고위 당에서 간부니까. 예, 당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리진핑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예. 이분이 도박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마카오에서는 1,0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정도 넘는 거액을 베팅한 것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뭐 명품 손목시계도 구입하고 기금속, 골동품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그의 사무실에서 6장의 여권이 발견되어 도피를 준비했던 정황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젠핑은 6장의 그 여권을 준비한 걸로 봤을 때 자신이 한 행동이 불법이고 걸리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직감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시진핑보다 더 호화스럽게 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 아방궁을 찍고 살지 않았을까. 네. 제가 봐도 시진핑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주석이다 보니까 본인이 쓰고 싶은데도 쓰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리젠핑은 정말 앞뒤 보지 않고 마음껏 돈을 썼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사형 집행된 그 리젠핑을 두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칼날을 안으로 향하게 하는 용기로 곳곳에 각종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당의 생기와 활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은 시진핑이 중국 내 리젠핑과 같이 횡령을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본보기로 한번 삼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중국은 그 횡령죄의 사형을 선고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금액을 횡령했다고 해도 그 사형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횡령죄 처벌은 횡령액에 따라 상이한데요. 우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줄여서 이제 특가법이라고 하는데 5억 원 이상의 횡령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고요. 네. 횡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고위 간부들은 형량보다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50억을 만약에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사형제도가 없다 보니까 무기징역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높은 분들 다시 나오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중국의 이런 비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중국도 아마 투명성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그 당 고위직들이 누가 뭘 시킨다라고 하면 누가 막을 수 있는 그 정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상명하복으로서 모든 일이 처리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유지를 한다면 이런 비리들도 발각되거나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리고 중국 공안이나 안전부에서 관리 감독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겠네요. 예, 지금까지 그 중국 역대 그 최대 비리 6천억 원을 횡령한 그 중국의 고위 관료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횡령 사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지 고위 간부가 아닌 분이긴 하지만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임창정이 부릅니다. 소확행. 경발련의 소담소담 첫 번째 이야기. 오늘은 국내외 횡령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횡령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좀 있지 않나요, 문별? 많죠. 네. 뭐 전으로 시작하는 대통령도 있고 네. 이로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오늘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이 두 분이 아니라 우유업계에 계신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홍원식 전 회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우리 JNK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홍 전 회장은 남양 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각종 수수료와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 5천만 원을 거둬들였다고 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7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로 43억 7천만 원을 거둬들였고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 원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법인 소유 별장, 차량, 운전기사, 카드 등 합계 30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참 여러 가지를 참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 납품업체로부터 광고 수수료 횡령을 했고요. 리베이트 수수 그리고 불법 공금 사용 등을 하셨는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나쁜 혐의 우리 차 박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리베이트 수수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보통 리베이트 수수하면 네. 그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리베이트 수수로 인해서 비용이 더 높은 약물을 처방이 장려가 되고 이는 환자의 전체적인 의료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통 비용을 굉장히 늘리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지금 그 제약회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솔직히 리베이트 횡령 같은 경우 공공연하게 좀 많은 곳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름 그렇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의 약을 처방받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제약 바이오업계에서는 보통의 이제 영업 전략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의지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JNK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하는 입장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혹시 리베이트 받은 적이나 뭐 이렇게 리베이트를 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공정하게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신 거죠? 예. 네. 네. 리베이트 같은 경우에 솔직히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그 리베이트는 합법과 불법의 차이가 형태, 대상, 목적, 법적 근거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서에 명시된 뭐 판매 보상이나 네. 아니면은 모든 거래 상대방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그 목적에 있어서도 판매나 촉진 그리고 정당한 비용 절감 등에 있다면 또 합법. 그리고 이제 법적 근거에 있어서도 뭐 세금 신고가 명확하게 되거나 공식적인 절차를 준수했다 한다면 합법적인 리베이트로 보면 되는데 불법적인 리베이트는 이제 또 은밀히 제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금이나 사적 이익으로 좀 아까 불법 광고나 네. 아니면은 불법 공금 사용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눈에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목적도 거래 담합이나 부당한 이익으로 되고 법적 신고, 회피 아니면은 비밀 거래 등으로 이제 불법 리베이트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과 합법을 좀 나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간 선량한 이유 네. 그리고 약간 공정한 상황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면 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생각하면 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홍 전 회장 솔직히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도 문제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죠? JNK? 예. 홍 전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남양주업의 불 땡땡땡땡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맞아요. 솔직히 이 유산균 음료죠. 이 음료가 그 코로나19에 뭐 관련돼서 약간 좋은 뭐 효과가 역할을 한다, 있다. 효과가 예. 있다. 뭐 그런 광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네. 그 증거 인멸은 이제 형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멸실하거나 은닉, 위조, 변조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법적 절차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홍 전 회장은 이 사법 정의를 은폐하는 그리고 훼손하는 행위를 한 건데요. 코로나19 효과와 관련된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시키기도 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도록 교사한 행위가 문제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증거인멸 교사죄는 직접적인 증거인멸보다 더 무거운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기업 등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에게 더 무겁게 형사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커지기 전에 솔직히 노조에서 이런 횡령 사실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증거 인멸까지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횡령 사실까지는 어떻게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은 내부자에서 언론 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닐까요? 네, 많은 사건들이 내부자의 고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너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노조에서 좀 뭐 탐정을 기용한다거나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사전에 좀 이런 일이 이렇게 크게 발전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노조에서 의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간혹. 노조에서도 예. 이제 사설 탐정하게 예. 네, 의뢰가 들어가요. 어떤 의뢰들이 좀 들어가나요? 뭐 의심되는 사람들 뭐 행적 조사라든지 뭐 다양하게 지금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노조에서 들어오면 좀 단가가 좀 높은가요? 그때 조사 기간이라든지 네. 조사 범위에 따라서 비용은 음. 달라집니다. 그래요. 국가는 국가대로 그리고 기업은 기업대로 사회에 리스크가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요. 지역 언론사 대표가 지방 보조금을 가로챈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이찬원이 부릅니다. 하늘여행.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경발련의 소담소담. 횡령 사건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역 언론사 대표가 지방 보조금을 가로챈 사건이라고 합니다. JNK 소개해 주시죠. 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선고한 사건인데요. 언론사 대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에게 선고가 됐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대구 경북 본부 대표인 A씨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사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행사 위탁업체에게 보조금을 주었는데 이 돈을 다시 받아서 광고비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6억 6,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고요. 지역 언론사 대표인 B씨 또한 2018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비슷한 방식으로 18억 1,200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사 보조금을 빼돌린 사건인데요. 지자체의 돈은 국민의 세금 아닌가요? 그렇죠. 네.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니까요. 네. 공공재정 신뢰에 굉장한 훼손을 가하는 것이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과 진실을 투명하게 보도해야 하는 언론사에서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역 언론사라는 곳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소통 역할을 하는데 이 사건으로 지자체도 지역 주민들도 지역 언론사의 실망이 매우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이 중에서 가장 큰 피해는 지역 행사 위탁 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 진행 보조금의 대부분을 언론사에게 다시 줘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행사를 진행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행사는 다 돈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수를 불러도 예산에 따라 초대 가수가 달라지고 조명이나 무대 세트도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 지역 행사 위탁 업체들의 불만도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은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지방으로 갈수록 언론사가 갖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네. 이 이야기는 지역 언론사에 지역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은 왜 항상 위탁업체에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눈감아 왔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경험으로 본다면 그들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려다 보면 대부분의 업체들은 쉽게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업체에서도 불합리한 상황인 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에 가서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거고 네.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탐정으로 활동하는 제이엔키도 나와 계시지만 해외 탐정의 경우 정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전부터 지자체와 지역 내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조금 더 빨리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해외처럼 탐정을 고용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조금이나마 우리의 혈세가 덜 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탐정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지금 여기 JNK도 나와 계시지만 탐정에게 의뢰를 하는 것도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탐정들은 지금 국제금융거래로 인한 자금 세탁이나 뭐 국제 사기 그리고 회계 부정 등과 같은 경제 수사 범죄 수사들에 관련해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 들었어요. 우리나라 탐정도 혹시 금융거래 조사가 가능한가요? 예,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모든 걸 뭐 어떤 부분은 된다, 어떤 건 안 된다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네. 일정 전체적인 뭐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정 부분은 조사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이유는 영업 비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흔히 탐정이라고 하면 사람을 찾고 뭐 떼인 돈을 받아주는 흥신소나 뭐 심부름센터 정도만 생각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경찰처럼 뭐 수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조사도 하고요. 경찰이 접근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사설 탐정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정말 안전하고 실력 있는 탐정을 선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사건 해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까지 해결을 해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륜만 뭐 취급해온 탐정에게 기업 리스크 사건을 맡긴다면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설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는 무조건 그동안에 내가 의뢰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 탐정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근무하셨어요? 예, 그 얘기는 하셔도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예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참 그리고 사설 탐정에게 의뢰할 때는 네. 신원 확인도 꼭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 사람이 정말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어깨 넘어서 배워서 탐정으로 활동하는 사람인지 가려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나의 사건을 의뢰하는 그 탐정의 신원 조사를 제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뭐 직접 하신다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소개를 받든지 네네.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이루어진 실적이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확인을 해보면 이 사람이 진짜 리스크를 관리를 해주는 네. 탐정인지 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탐정의 이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의뢰를 해라는 그 소리입니다. 예. 네. 지금 JNK 지금 사설 탐정을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솔직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개인적인 그런 뭐 흥신소와 관련된 그런 일들만 하시는 게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그 횡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는데 이런 횡령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못 해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2025년 올해에는 미리미리 리스크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임영웅이 부릅니다. 홈.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경발련의 소담소담. 이번에는 자라는 우리의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차 박사님, 혹시 지난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어떤 것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12월에 인터넷 네. 기사를 통해서 봤던 뉴스인데요. 네네. 경기도 동두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태블릿 PC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 그렇군요. 저도 그 기사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남학생들이라면 한두 번씩 그런 영상들을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영상은 대부분 몰래 보게 되는데 학교에서 대놓고 아이들이 이런 불법 촬영물을 본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찍어서 올린 그 영상을 보면 책상 위에서 영상을 보는 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네. SNS에 경기도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수업 도중 불법 야동 사이트에 접속해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사진과 함께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내용의 글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네. 작성자는 학생들이 해당 사이트에서 시청한 영상이 절대 일반적인 야동이 아니다. 이 영상은 여자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불법 성착취물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현재 이 사진은 삭제가 됐고 계정도 폐쇄가 된 상태거든요. 네. 이후 국민신문고에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학생들을 꼭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혹시 이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인가요? 아니면 남고인가요? 지난 2024년에 남고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학교라고 해요. 아이고야, 공학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면 더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불쾌하겠지만 특히 여교사와 여학생들이 불쾌감이 컸겠어요. 네. 공학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단순히 일부 남학생들의 일탈이다라는 게 아니라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학습권, 여교사 입장에서는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불법 사이트를 시청한 학생 사진이 노출됐다는 것은 현장 증거 사진이 있다는 건데 네. 그럼 그 학생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시청 자체로 청소년이 직접 처벌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접근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자와 제공자는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 학생이 불법 음란물을 유통, 게시, 전송하는 행위를 했다면 청소년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딥페이크와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한번 했을 때 네. 직접 유포하고 유통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보는 자에게도 법적 처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네. 있었던 걸로 기억하시네요. 기억하는데 네. 그런데 아직 그 법률이 네. 지금 심사에만 올라왔지 시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지역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벌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번 일로 이제 다른 학교들에서도 약간 예방청 마련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교육청은 이제 예방 교육과 함께 학교 내 유해 사이트 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학교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필터링 소프트웨어 같은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와 관련된 교육에 관심을 두도록 적극적으로 연수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물 시청과 관련된 문제, 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방학이잖아요. 네. 방학에는 솔직히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우리- 중요하죠. 우리 학생을 우리 자녀를 정말 매화 같은 눈으로 보고 있죠. 우리 차 박사님도 지금 아드님이 남학생이라고 제가 예, 알고 한참 있거든요. 사춘기 예민한 때이기는 한데 네네. 항상 핸드폰을 좀 들고 있으면서 네. 보고 있어서 뭐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네. 보통 지금 정책상으로 미성년자는 그 유해 보호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게 돼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사 자체에서 음. 그걸 못 보게끔 차단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호자에게도 통보를 해줘서 그런 부분이 안전하게 차단이 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솔직히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소식 외에도 솔직히 좋은 소식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떤 소식이 있죠, 문 변호사님?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은 학부모님의 기일을 쫑긋 세워줄 소식인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경상남도에 위치한 한 지역에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바르게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경남 하동군입니다. 하동군. 네. 근데 그 해외 연수라고 하면 최소 3박 5일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정말 무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 해외 연수 기간은 3박 5일보다 더 긴 12박 13일 정도 되고요. 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합숙형 영어 캠프가 무상으로 진행되지만 중학생부터는 하동군 장학재단에서 1인당 750만 원의 연수 비용 중 70%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엄청 큰 금액인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아니 영어 캠프라고요? 어디로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느 곳으로 가는지 청취자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24년 7월에는 관내 중학교 재학생 25명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공립학교를 방문해서 3주 동안 현지 학생들과 함께 정규 수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와, 경남 하동군의 스케일이 굉장히 크네요. 네. 야, 이런 좋은 소식을 저희가 언제나 항상 마지막에 전해드리게 되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학부모인데 문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동군으로 귀농을 해볼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데 네. 이 군수, 이 하동군에 있는 이 군수 같은 경우에 교육은 기회이자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참 멋지죠? 참 멋진 생각이. 교육은 원래 네. 국가의 백년지 대계라고 했잖아요. 그쵸. 예.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을 이 나라를 이끄는 한 나라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동군의 이런 좋은 생각이 하동군을 좀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군수의 생각과 정책 때문인지 기회가 되면 하동군으로 꼭 한번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동하면은 벚꽃 십리길도 있고 박예장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올 봄에 저도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같이 가입시다. 네, 소소한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곱씹어보는 경발련의 소담소담.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다들 어떠셨는지 좀 소감을 좀 얘기해 볼까요? 어떠셨어요? 예, 오늘 소감 말씀드리면 국내외 그 횡령 사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영업 비밀이 많다 보니까 횡령 조사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 아쉬웠고, 하지만 이 아쉬움은 다음 시간에는 영업 비밀 중에 1% 정도라도 공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세히 좀 어느 정도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영업 비밀 1% 공개하실 거예요? 공개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되는데요. 1% 공개면 100회 하면 이제 다 털릴 수도 있어요.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아, 기대가 만발입니다. 네, 우리 차 박사님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경발련의 소담소담을 통해서 첫 인사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경기도 발전을 위한 연구회 앞으로는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여기 계신 김 작가님, 문 변호사님 그리고 제이엔키가 함께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문변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방송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는데요. 네. 저만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아니에요. 문변이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아. 든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발련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이제 경기도 균형 발전과 지역 사회 상생에 조금이라도 좀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2024년, 그러니까 지난해는 그 문병과 김작의 황금나팔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그 교권 이야기, 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었는데 2025년도에는 경발련의 이제 소담소담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경기도민들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만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담고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에서 갑자기 4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스튜디오가 우선 꽉 찬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요. 지금 이 4명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도 작은 사건에 대한 그 해결책들도 4가지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 나름대로는 기대가 많습니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 시청자 여러분들과 올 한 해에도 좋은 이야기들, 좋은 소식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그렇지만, 사건에 예.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옥상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